네, 안녕하세요. 데이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CJ 시푸드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CJ 시푸드가 최근 주가 하락이 살짝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인도 살펴보고 요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약간 반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더불어서 냉동김밥 시장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CJ 시푸드는 여러 가지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요거 김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김, 김수급과 냉동김밥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 판매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김 판매량도 직결이 되겠죠. 최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상반기 5월, 6월에 K푸드 흐름에 이어서 또 냉동 김밥에 이어가지고 막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6월까지. 그러면서 최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데 왜 하락을 하고 있는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CJ 시푸드가 냉동김밥 테마주에 묶이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건데 일단 냉동김밥의 인기가 계속 높아졌었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었기 때문이고 또 테마주들 자체가 종종 단기적인 투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론적인 말이지만 단기적인 급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번 휘청거리면서 안정성을 잃고 약간 하락세가 약간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도 조금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관련 종목들이 같이 떴다가 같이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 김 수출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자 관련 종목들 사조 대리인 뭐 CJ 시푸드뿐만 아니라 같이 폭등을 했다가 같이 좀 조춤조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CJ 시푸드 주가가 이 여러 가지 종목들과 함께 같이 묶이면서 급등을 했다가 같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투자 심리 자체가 약간 급하게 뜬 만큼 좀 심리가 약간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주가 하락의 또 다음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보통 실적 발표 때 또 주가가 변동을 치잖아요. CJ 시푸드가 보통 기업 실적이나 대부분의 기업이 실적이 났을 때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에는 훨씬 매출액이 늘었고 또 전년 동기에는 저번에는 적자를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흑자로 확 돌아서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실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 해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주가가 가열되고 하다 보니까 좀 조정 구간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도 조금 보여지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빠질까가 또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매출도 나쁘지 않게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주가 자체는 크게 막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흔들릴 요소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 과열에 대한 조정 단계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볼 땐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또 외부의 경제적인 요소도 분명히 조금씩 미칠 텐데요. 최근에 트럼프 이슈도 있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외국의 해외 뉴스나 이슈들이 변동금리나 금리나 경제 지표, 글로벌 경제 상황 전체자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또 주가 변동에 요인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슈가 있으면서 더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요인도 지금 하락에 조금 동조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김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 김 수출 상황도 실적 상황도 봐야 되는데 김은요 보시면 실적이 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건 이제 1년치고 요게는 1분기니까 곱하기 4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아직 1월에서 3월까지만 보신 거니까 나머지를 계산을 해서 보시면 1년 통틀어서 이 정도인데 지금 1분기 실적만 해도 거의 47기 분량을 따라잡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4를 한다고 보셨을 때 김 수출량은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비중으로 지금 뛰어오를 것 같네요.
그리고 내수 부분도 나쁘지 않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을 할 때는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이 품목 자체가 같이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지금 이 시장의 비전을 보고 넓게 계속 전폭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 파이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냉동김밥이랑 쌀 가공에 있어서 28년까지 17조 원 규모. 어쨌든 상승세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K푸드의 10대 유망 품목에 육성이 된다라고 보시면서 대체재로서, 밀가루나 대체재로서의 역할도 할 거고, 어쨌든 이 쌀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속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면 쌀과 김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없는 연결고리니까 이 김밥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때려서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쌀을 보면서 김도 연관성을 연결지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억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식사 패턴에서 차원에서 보면 우리 아시아 쪽은요, 한식이나 이렇게 아시아 영역에서는 쌀과 김을 보통 식사의 주 구성 요소로 묻게 됩니다. 일단 쌀 자체는 탄수화물 공급원으로서 역할하고, 김은 또 밥과 곁들여 먹는 따라오는 반찬으로 잘 묶여지는 패턴을 보죠. 우리가 뭐 국내에서는 한국 사람들 햇반을 먹어도 간편하게 기만 하면은 밥도둑이 되듯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많이 먹는 이 패턴에 김과 쌀이 같이 동반된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국내 상황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식단은 식사량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줄게 되는데 단조로워지잖아요. 그럴수록 김 소비와 쌀 소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더 단순화되고 필요한 것만 자꾸 먹게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김밥에 대한 수요가 중요한데, 김밥, 김밥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장 규모를 계속 생산력을 계속 키울 거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트렌드에 힘입어서 아무래도 수출까지 크게 문제 없게, 그래도 김밥 수요를 아예 중단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좀 나쁘지 않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상 또 CJ 시푸드의 재무제표를 보고 생산 실적을 또 보기 시작하니까 김 생산량 자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잘 하고 있고,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일단은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